이번 웨비나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GMX에서 진행되는 스틸라이프 분석 방법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스틸라이프 분석이 진행 중에 사용되는 필터 스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제를 통한 실질적인 스틸라이프 분석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틸라이프 분석 방법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일라이트, 즉 미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원치 않는 반사를 겪은 다음 실질적인 센서에 인식되어 우리가 원치 않는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플레어 현상이나 혹은 고스트 현상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고스트 현상 같은 경우에는 내부 반사로 인해서 이 이미지가 원하지 않는 곳에 한 번 더 맺히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GMX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스테일라이트 분석을 진행하는데, 이제 스테일라이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광이 발생되는 부분을 역추적하여 광학계에서 어떤 부분이 미광을 발생시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GMX에서 스테일라이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퀀셜 모드에서 만들어진 이 광학계를 토대로 이제 넌 시퀀셜 모드로 변경한 다음에 이제 넌 시퀀셜 모드에서 나오는 실질적인 디텍터 결과물을 토대로 필터 스트링을 이용해서 스테일라이트를 역추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필터 스트링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실제 예제를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스트링이란 이제 넌 시퀀셜 광선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광선만 표시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산란이 일어나고 있는 표면에서 이제 필터 스트링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와 같이 산란되는 레이들이 모두 다 표시가 되어 실질적인 우리가 원하는 레이만 추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필터 스트링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디텍터에 도달하는 레이만 추적하도록 이제 추적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과물 혹은 이제 레이아웃에 우리가 원하는 레이들만 표시되도록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이 필터 스트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터 스트링의 경우 이제 레이아웃 그리고 레이 트레이스 컨트롤 그리고 디텍터 비어에 이와 같이 필터 부분에다가 실제로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에 필터 스트링을 입력했을 경우 레이아웃에서는 이제 우리가 필터 스트링 추적한 레이에 대해서만 결과물이 보여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레이 트레이스 컨트롤에 대해서 필터 스트링을 입력했을 경우 그 필터 스트링에 해당하는 레이들만 레이 트레이스를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텍터 비교에서 필터 스트링을 활용할 경우에는 디텍터의 이제 결과물이 우리가 필터 스트링을 통해서 추적하는 레이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도록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틸라이트 분석과 이제 필터 스트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 스틸라이트 분석에 활용되는 필터 스트링의 예시를 이와 같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으로 되는 것이 이제 X 언더바 HIT라고 해서 이제 실제 그 오브젝트에 부딪히는 레이에 대해서만 추적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고스트라고 해서 실제로 특정 오브젝트를 만나서 이제 예상치 못한 반사가 일어나서 이제 그 미광이 발생하는 그 부분 전체를 다 추적하는 고스트. 그리고 특정 오브젝트의 X, Y, Z 좌표계의 범위에 대해서 레이를 추적하는 그런 필터 스트링들. 이러한 필터 스트링을 이번에 실제 스테일 라이프 분석에 활용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스테일 라이프 분석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일 라이프 분석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넌 시퀀셜 모드에 만드는 광학계를 넌 시퀀셜 모드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넌 시퀀셜 모드에서 레이 트레이싱을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을 진행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넌 시퀀셜 모드에 변환할 때에는 이제 Convert to NSC 그룹이라는 기능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시퀀셜 모드에서 만든 광학계 자체를 그 광학계 내 변환 없이 넌 시퀀셜 모드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시로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이와 같이 지금 쿠케 28 degree field라고 하는 예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제에서 넌 시퀀셜 모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파일 탭에서 Convert to NSG 그래프라는 아이콘을 활용해서 변환을 시킬 수 있으며 이 아이콘을 눌렀을 경우 이와 같은 탭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게 디자인 락다운이라는 기능인데, 디자인 락다운이라는 기능은 이제 우리가 값을 입력을 했었을 때에는 이상적으로만 값이 입력이 됐었을 때 이제 실제 제조할 수 있는 값으로 변경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경을 했었을 경우 이렇게 save as로 우리가 최초 만들었던 광학계는 변환 없이 다른 이름으로 먼저 저장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OK를 누르시면은 값이 그 실제 제조에 활용되는 값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Critical Ray Generator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퀀셜 모드에서 활용되는 주요 레이셋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마지널 레이나 그리고 치프 레이를 생성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나중에 넌 시퀀셜 모드에서 추가적인 기구물을 입혔었을 때 그 기구물에 의해서 이제 비네팅이 발생을 하진 않은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몇 개의 레이를 생성할 건지 체크하신 다음에 OK를 누르시면은 이제 시퀀셜 주요 레이셋이 생성된 상황입니다. 이 외 추가적인 체크는 상관없이 여기서 OK를 누르시게 되면은 시퀀셜 모드에서 만든 광학계를 넌 시퀀셜 모드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넌 시퀀셜 모드로 변경한 다음에는 이제 광학계가 정상적으로 변경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뭐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통해서 결과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레이 트레이싱을 통해서 뭐 스팟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내용이 변경된 건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레이아웃을 확인해서 보시면은 저희가 최초 진행했던 광학계에 대해서 렌즈가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그 시퀀셜 주요 레이셋 관련해가지고 아날리시스 탭에 들어가시면은 크리티컬 레이 트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인풋 파일에 우리 아까 저장했던 그 파일을 이런 식으로 불러오시면은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그 주요 레이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패스가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게 패스로 나왔었을 때는 지금 문제 없이 광학계가 변형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레이트레이스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예제에서 진행할 때에는 이제 아무래도 빛이 실질적으로 산란이라기보다는 이제 투과 반사대에서 레이 스플릿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레이 실질적으로 분석되는 레이 개수를 좀 줄여가지고 이제 그 레이 실제로 디텍터에 돌아가는 레이의 개수에 대해서 조금 낮추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맥시멈 인터섹션 퍼 레이스나 그리고 맥시멈 세그먼트 퍼 레이스의 개수는 최대한 올리고 그리고 미니멈 릴레이티브 레이스 인텐시티를 최대한 조금 낮춤으로써 좀 낮은 인텐시티를 가지고 있는 레이까지 추적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날리시스 레이스에 대해서 5,000개, 5,000개, 5,000개 형식으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 익스플로어의 넌 시퀀셜 이쪽에 들어서 맥시멈 인터섹션 퍼 레이스는 4,000 그리고 맥시멈 세그먼트 퍼 레이스는 대략 200만 그리고
미니멈 릴레이티브 레이스 인텐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 0.005 정도까지 추적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적을 미각 분석을 진행을 할 때에는 하나의 큰 디텍터 기준으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1필드 첫 번째 0필드로 들어가는 디텍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를 해준 다음에 0필드에 들어가는 이 디텍터의 크기를 50 by 50 이게 하프빗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0 by 100mm가 될 거고요. 그리고 픽셀의 개수는 150 by 150 이런 식으로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트레이싱 진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스플릿 NS 레이스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스플릿 NS 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이의 분리를 허용하는지 체크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레이가 오브젝트의 엣지 부분에 맞아서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에러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도록 이그노어 에러스 체크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디텍터 결과물의 분석을 위해서 좀 더 이제 필터 스트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세이브 레이스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레이트레이스 진행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플릿 NS 레이스 그리고 이그노어 에러스 그리고 세이브 레이스를 체크를 하고 클리어 앤 트레이스를 누름으로써 레이트레이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레이트레이스는 지금 레이트레이스가 정상적으로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시 이거 좀 체크 좀 해보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면서 예제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똑같은 예제로 제가 그럼 다시 진행을 해서 레이트레이스를 여기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다시 똑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시뮬레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네, 레이트레이스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만일 넌 시퀀셜 3D 레이아웃에서 스플릿 NS 레이스를 눌러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스플릿 현상이 일어나는 것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금 미관 분석을 정확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지금 스팟이 정확히 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스케일을 조금 조절해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미각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웹에 부딪히는 레이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인텐시티 자체를 저희는 아까 좀 어느 정도 높여서 추적한 레이드 인텐시티 높여서 진행을 한 거고, 이와 같은 내용은 이제 인텐시티를 따로 낮추지 않고, 따로 높이지 않고 낮은 인텐시티까지 모두 추적한 형식으로 진행했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필터 스트링을 이용해서 이제 고스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용하는 필터 스트링이 G0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G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에서 원치 않은 반사에 대해서 이제 모든 레이를 추적을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H14라는 내용을 활용을 했는데, H14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든 광학계에서 디텍터의 번호가 14번이기 때문에 H14, 그 디텍터 14번에 도달하는 모든 레이에 대해서 추적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설명해 드린 것과 똑같이 G0와 먼저 G0만 활용을 해서 보셨을 때에는 이와 같이 지금 스테일라이트 일어나는 부분만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H14, 오브젝트 14, 디텍터에 도달하는 레이들만 추적하도록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스테일라이트이 일어나면서 고스트가 일어나고 있으면서 이제 디텍터에 도달하고 있는 레이들을 모두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 스트링, 디텍터 뷰에서도 똑같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레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가 아까 레이트릭스를 진행을 했었을 때 세이브 레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레이트릭스라는 결과물을 저장을 했었을 거고요. 그 부분을 이제 레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했던 내용을 불러와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와 똑같은 결과물 상태에서 이제 필터 스트링에다가 G0 그리고 H14 이렇게 써서 결과물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고스트만, 스트레일 라인만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을 줄여서 이렇게 보시면은 필터 스트링을 적용하고 나서 보시면은 특히나 이 하단 부분에 지금 많은 에너지량을 가지고 있는 스트레일 라인이 발생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쪽에서 이제 실질적인 좌표를 확인한 다음에 x, y 좌표를 확인한 다음에 실제 이 좌표에 들어오고 있는 레이들에 대해서만 따로 추적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XY 좌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디텍터 좌표에 올려서 보시면은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X 좌표, Y 좌표에 대해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이쪽 부분에서 보시면은 X 좌표는 이제 대략 마이너스 14부터 14까지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Y좌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45 정도부터 50 정도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마이너스 14부터 14, X좌표가 그렇고, Y좌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7부터 마이너스 50까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이쪽에 해당하는 이 범위에 해당하는 레이들만 추적하기 위해서는 필터를 이제 X좌표, Y좌표에 대한 필터를 활용을 하셔야 되고, 아까 똑같이 필터 스트링에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고스트와 H14를 제외하고 X_XGT X_XGT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좌표계가 이제 특정 좌표계보다 큰 값에 대해 추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추적할 오브젝트의 오브젝트 번호, 그리고 마이너스 14보다 큰 범위, 그리고 XLT X_XLT 같은 경우에는 less than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정 범위보다 작은 좌표. 그리고 이 Y좌표도 똑같이 X_YLT 똑같이 쓸 거기 때문에 제가 복사 붙여넣기로 집어넣은 다음에 이 XGT 부분만 YGT, YLT로 바꿔주시고 좌표만 마이너스 50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7보다 작은 범위로 추적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현재로는 이렇게 특정 레이가 안 나오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이때에는 지금 레이아웃 레이스가 실제로 분석했던 레이 개수보다 작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이때 레이 데이터베이스도 우리가 아까 레이 트레이싱을 했을 때 저장했던 GMAX 레이 데이터를 통해서 불러오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범위에 들어오는 레이 데이터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가 보시는 그림과 같이 레이아웃상에서 이 고스트 분석이, 이 고스트, 스테일라이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찾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레이들에 대해서 각각 시퀀스별로 분리를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오브젝트를 만나서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아날리시스 탭에서 패스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이와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날리시스 탭에 있는 패스 아날리시스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의 실제 분석에 활용됐던 그 GRD 파일, 그리고 필터 부분에 아까 썼던 내용을 똑같이 써서 확인을 해주시면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시퀀스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번 패스 같은 경우에는 3.0, 6.0, 14.0이라 써져 있는데 이는 3번 오브젝트, 6번 오브젝트, 14번 오브젝트를 부딪힌다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0번일 경우에는 사이드 페이스, 그리고 1번일 경우에는 프론트 페이스, 2번일 경우에는 백 페이스를 의미를 합니다. 지금 특히나 이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레이의 개수를 의미를 하고 가장 많은 레이가 발생하고 있는 이 부분 자체가 스테일라이트이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레이아웃에서도 이 패스에 대해서 각각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까 입력했던 필드 스트링에다가 언더바 그리고 이 패스의 번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각 그 패스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추출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1번 패스일 경우 2번 패스일 경우,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뭐 8번일 경우,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이제 각각 그 패스별로 어디서 이제 스텔라잇이 발생했는지를 역추적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이와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GMAX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디텍터에 들어온 레이의 범위를 추적을 함으로써 이게 역추적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NCS에서 이제 스틸라이트 분석에 권장하는 방식은 GMAX에서 광학계를 만들고 이제 스페우스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스틸라이트 분석하는 경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치 못하게 GMAX만 활용을 해서 스테릴라이즈 분석을 해야 될 경우 이와 같은 형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준비한 웨비나는 지금 여기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웨비나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저희 레디언트 솔루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하단에 문의하기가 있고 그 문의하기에 남겨주시면은 그 문의 남겨주신 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웨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이제 PPT 파일이나 예제 파일이 같이 올라갈 예정이니 나중에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셔도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웨비나 참여해주셔서 모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웨비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